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정미정입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과 시민들을 위해서 17년째 교육봉사를 해온 교직자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흔들릴 때마다 이 지역사회에서 받은 격려와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교육봉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청주대학교 사범대학 김미선 학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17년째 교육봉사를 해오고 있으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동안 어떤 교육봉사 해오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교육자가 교육봉사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명구스럽지만 제가 그동안 공부해 오고 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는 학교에서 학과 학생들을 지도하고 하는 데 있어서 틈틈이 시간이 되는 대로 좀 보강을 해서 네네. 또 강의를 하고자 한 그런 기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공이 한문학이고 또 한문학에서 불교문학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유학 쪽 또는 불교학 쪽에 외부 강의를 할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강의를 한 곳은 지역사에서는 청주향교, 네. 그리고 도산서원의 그 거경대학, 그리고 도산서원의 선비문화수련원, 그리고 우리 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제가 20년째 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주시 여성회관에서 또 한 오랫동안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용인에 있는 예절교육원, 그리고 사단법인 좋은책 읽기 교육원, 그리고 불교 쪽에는 네네. 그 청주 관음사 불교대학, 그리고 순천에 있는 서남사, 그리고 청주 불교방송국 광명불교대학 이렇게 해서 그 강의를 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곳에서 이제 교육봉사를 꾸준히 해오셨는데요.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교육봉사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좀 가지고 계신지 저희가 궁금합니다. 네, 교육의 그 힘, 그리고 교육의 역할, 그리고 교육이란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말하는 것인데요. 저는 그 초등학교 때 굉장히 훌륭하신 담임 선생님을 만났고요. 네네. 그리고 어려서 제가 그 주산 선수반을 학교에서 하면서 그 급수 시험을 보러 그 대성 여상 그리고 청주 상고에 간간히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그 대성 여중 그 학교 정원을 보니까 학교 정원이 너무 예뻤어요. 네네. 그렇게 느꼈던 그 대성 여중에 추첨을 해서 대성 여중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성 여중에서도 너무 훌륭하신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1학년 때 가정 선생님이셨고요. 그리고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담임 선생님이 가정 선생님이셨는데 굉장히 훌륭하신, 정말 본받고 싶은 훌륭하신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청주대학교 한문교육과에 입학을 하니까 정말 훌륭하신 은사님들이 계셔서 뿐만 아니고 또 지역사회에 훌륭하신 그 한학을 하시는 선생님을 사사하면서 네. 공부를 배웠습니다. 그랬는데 그 모든 훌륭하신 선생님들께서 정말 헌신적으로다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배우고 힘입어서 또 열심히 공부하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모교에 이렇게 후학이면서 제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이런 일을 맡게 되어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 교육관으로 갖고 있습니다. 처음 무료 교육 강의를 시작했던 게요. 사실 대학에서 강사로 활동하던 때였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또 어떤 내용의 강의를 하셨는지 좀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2002년이었습니다. 제가 시간 강사를 하고 있을 때인데요. 교양 한문을 1학기에 그 수업을 듣고 종강을 하면서 네네. 그 법학과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종강하는 날 방학 때도 공부를 더 배우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학생들이 대체로 뭐 종강하는 날 기다리는데 종강하자마자 그 공부를 방학 때 더 배우고 싶다라고 그래서 네네. 제가 그러면은 정말 공부를 하겠느냐 그렇게 물어서 약속을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공부를 하자. 그러고서는 그 이외에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을 몇 명을 찾아보니까 8명이 참여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8명이 매주 목요일 날 6시부터 9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2002년도 그 여름방학이 긴 장마라 매주 목요일 폭우가 쏟아졌어요. 아이고. 그런데 그 학생들이 한 명도 지각하지 않고 네. 학교에 공부하러 와서 3시간을 꼬박 방학 내내 공부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처음에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요청했던 그 학생은 제가 첫날 그 6시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5시 40분에 가니까 먼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는 내가 먼저 가봐야지 하고 5시 20분에 가니까 또 와 있어요. 오. 그 세 번째 주는 도대체 몇 시까지 오나 하고서 일찍 갔더니 또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시에 왔느냐 그랬더니 4시에 와 있다고 그런 거예요. 새벽 그래서 4시요? 네. 그래서 4시 와서 뭐를 했냐 그랬더니 지난주에 배운 것을 복습을 하고 이번 주에 배울 것을 예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감명을 받았죠. 열심히 헌신적으로 가르쳐 줘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네. 교수로 임용된 뒤에도 이 학생들에게 아침 특강을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강의 내용이 학생들에게 좀 필요한 내용이겠죠? 우리 학생들에게 그 사범대학 학생이기 때문에 그 졸업을 하고 교사 임용 시험도 봐야지 되고 또 그 이외에도 취업을 하고 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그 공부를 해야지 되는데 네네. 우리 학생들에게 그 또 많은 과목들을 또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새벽에 원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중에 가장 특별한 것은 그 우리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을 하고 이런 지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 그 이전에 부지런한 실행력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습니다. 네. 대학생들 대상이 뿐만이 아니라 청주시 여성회관에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명심보감 강의를 10년 넘게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명심보감을 강의 내용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명심보감을 강의 내용으로 이제 채택을 한 거는 사실은 청주시 여성회관에서 명심보감이라고 하는 과목을 개설을 하셔서 저한테 의뢰를 하셨습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 청주에서 명심보감이 조선시대 때 최초로다가 간행이 되어졌답니다. 그러면서 그 청주판 명심보감 서문에 보면은 당시의 지역사회 일륜도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그 명심보감이라고 하는 내용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정말 훌륭한 지침서가 되어집니다. 네. 네, 마음을 밝히는 보물과 같은 경구들을 모은 명심보감이 강의를 듣는 주부들에게도 참 좋은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당시 강의를 하는 동안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또 에피소드 있으실까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 기억에 언뜻 떠오르는 거는 정말 청주시 내에 그 주부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세가 굉장히 높으신 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시게 된 동기가 그 아파트 그 옆집에 사시는 누구가 얘기를 해주셨대요. 네네. 불면증이 있으셔서 잠을 못 주무시는데 여기 여성회관에 명심보감 공부하러 가보자. 그 선생님 목소리 들으면은 잠이 잘 올 거라고. 그런데 정말 그 어머니께서 그 저희 반에 공부하러 오셔서 바로 잠이 드셨어요.
수업 시간에. 네. 그래서 명심보감 제가 강의 내내 어머니께서는 주무시고 그리고 쉬는 시간이 되면 깨어나시는 거예요. 깨어나셔서 가방에서 고구마, 감자 삶아 오신 거 꺼내 주시고 그러셨던 기억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우리 청주 지역사회의 주부님들, 여성들의 파워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네. 김장철, 그 바쁜 김장철에도 목요일날 명심보감 반에는 김장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김장하는 철에 어느 날 제가 막 수업을 하고 있는데 반장 어머니께서 이 밥주걱을 들고 이렇게 막 앞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저기 뒤에 밥솥에 밥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한번 저어 주셔야 된대요. 어머. 그래서 수업 끝나고 저 밥과 싸우신 김장하고 또 청국장 끓여서 점심 먹을 거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강의실에서 점심을 차려 먹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교실에서 밥해 먹지 말기가 금지 사항이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그때 그 어머님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네. 재밌는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대학생 주부를 대상으로 하던 이 교육봉사에서 그치지 않고요. 지난 2015년부터 청주 지역 초중학생들에게까지 넓히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의 교육봉사인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그 사범대학 학생들은 졸업하기 위해서는 교육봉사 60시간을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 2015년도에 그 저희 청주대학교 사범대 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다가 교육봉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주관을 해서 학교에서 모든 것을 지원을 해 주셔서 그 열린 학교를 열어서 지역사회 초, 중등 학생들, 그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다가 교육 봉사를 했습니다. 그때에 제가 네네. 지도 교수를 맡았습니다. 네. 열린 학교 프로그램이 학생들과 이 학부모에게 큰 호응을 얻게 돼서 지난해부터 새로운 형태의 교육 봉사까지 이어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여기 청주 지역은 그 조선시대 때 율곡 선생님께서 청주 목사를 지내셨습니다. 네네. 그때에 여기 청주에서 서원 향약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셨거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그 미풍양속을 진작시키고자 하셨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명심보감이라고 하는 교육교재 기초서가 되는 명심보감을 최초로 청주에서 간행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때부터 청주는 교육의 도시로 자리매김이 되어졌겠죠. 이러한 전통과 맥을 이어서 저희 청주대학교는 한강 이남에 최초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학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그러한 취지의 맥락을 이어서 그리고 설립자 어르신의 건학 이념을 이어받아서 그 지역사회와의 교육을 이렇게 숭고한 교육 이념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주대학교에서는 지역사회의 기관과 함께 연계해서 이렇게 교육봉사를 더욱더 열심히 학생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장님의 의미 있는 교육 봉사가 이 지역 아이들을 위한 더 나은 교육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청주대학교 사범대학 김미선 학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장님의 전공이 한학과 불교 문학이시잖아요. 네. 이 분야에서 여성 학자들이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떤 매력 또는 어떤 필요성이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학이라고 하는 거 제가 공부를 해오면서 그 읽는 구절구절이 다 그 마음을 수양하는 수양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문학도 역시 깨달음의 결정체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학과 그 불교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기 자신을 수양하게 하는 마음을 수양하게 하는
그런 귀중한 보배가 되는 그런 학문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전 자료이기 때문에 산적되어 있는 자료가 아직도 너무 많기 때문에 연구 자료가 끊임없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가장 그 한학을 연구하게 하는 그러한 필요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미선 학장님이 한학에 관심을 갖게 될 때는요, 이 선대의 영향이 컸다고 하던데요. 좀 어떤 영향을 받으신 건가요? 제가 어려서 저희 그 동네 집안이 그 시족촌이었습니다. 일가가 함께 사는. 근데 아주 어려서 그 어르신들께 말씀 듣기를 글빵 할아버지 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커서 이제 알게 되니까 글빵 할아버지는 저희 증조부이시고 청주 향교 초대 전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부님께서 한학을 하셔서 그 새벽에 항상 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랑채에 갓 쓰시고 도포 입으신 할아버지의 그 문우회 시객분들이 늘 사랑채에 찾으셨습니다. 그러셔서 항상 사랑채에서 독서성이 들려 오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어려서 그 할아버지 그 사랑채 마루 밑에 그 할아버지 남학신을 꺼내서 거기다가 그 병아리 물 떠다 주고 그리고 또 할아버지께서 그 지필무견을 쓰시면서 그 벼 위에 물을 이렇게 먹을 가르실 때 그 연적에 물을 떠오거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셔서 할아버지 그런 심부름을 해드린 그런 기억과 그리고 늘 또 그 아버지께서는 그 새해 정초가 되면은 그 지필무견을 꺼내 놓으시고 올 한 해에 마음에 새겨야 될 이런 글들을 써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늘 어려서부터 할아버지가 보시던 이런 서책을 보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귀로 듣고 했던 이런 영향이 은연중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셨기에 이 한학에 대한 어려움이 좀 없으셨던 것 같은데요. 향교나 서원에서 교육봉사를 하신 것도 학자님께는 자연스러운 행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는 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육봉사를 하셨나요? 향교에서는 우리 청주 향교에서는 그 유교 대학에서요 그 사서 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논어 맹자 대학 중용 그리고 시경 그리고 서경 그리고 명심보감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산서원에서는 논어를 강의를 했습니다. 네. 네, 사실 근데 요즘에는 한문을 따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네, 학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 한문 교육 아이들에게 어떤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문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인성 함양 그리고 정서 안정 그리고 사고력 또 발달 그리고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그 생활할 수 있는 그 소년들의 규범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또 한문이라고 하는 또 한자를 통해서 익힐 수가 있는 그 중요한 과목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한문을 좀 더 쉽게 접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그 어렵게 느끼는 아무래도 시간과 공간이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화의 차이도 있고 하니까 어렵죠. 네. 근데 어떤 것이 중요하고 한지는 그 아직 어린 학생들에게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일 거예요. 하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린다면은 우선 그 청소년 어린 자녀를 두신 그 부모님께서 필요성을 느끼시고 그렇게 공부할 수 있게끔 어려서 교육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게 도와주시는 방법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사실 미련한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요. 옛날 한학의 공부 방법이 지금도 좀 유효한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유효합니다. 당연히. 네. 옛날에는 그 한학을 가지고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성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독. 그날 공부한 것을 서당에서 백독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성입심통이라 해가지고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저절로 통해진다라고까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독을 한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반복할 수 있는 좋은 교육 그 학습 방법이 되어집니다. 네네. 소리를 내서 읽으면은 지루하지 않고 그리고 또 잡념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서 잘못 읽는 것을 또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은 오늘날 우리 신세대 그 청소년들이 공부하기에 매우 적절한 그러한 공부 방법이라고 추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이나 좀 더 나은 성장을 돕기 위해서 읽어봤으면 하는 고전,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도 좀 권하고 싶은 고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추천 부탁드릴게요. 네, 굉장히 많은 그런 책들이 모두가 다 보배롭죠. 근데 우리 청소년들에게 접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사자소학을 권하고 싶습니다. 사자소학은 소학을 어린 학생들이 읽기에 적합하게 재편집해 놓은 책입니다. 네네. 그리고 명심보감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기초교재로 읽기에 훌륭한 책이기 때문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논어 책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논어를 추천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논어를 통해 가지고 논어는 그 공자님과 공자님의 제자의 문답이 되어지고요. 공자님의 말씀과 행실을 그대로 엿볼 수 있습니다. 예선현께서 삶을 살다가 남기신 지혜, 행실 이런 것들이 시공을 통해서도 오늘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융복합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데 지침이 될 만한 훌륭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해주신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네. 자,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이 소중한 우리의 일상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사태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혹시 사자성어 중에 골라보신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뭐 어떻게 적합하게 딱 들어맞는 사자성어를 고르기가 그렇기는 하지만 언뜻 떠오르기는 유비무환. 유비무환이요. 유비무환이라고 해가지고 그 대비함이 있으면 우환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서전에 나오는 말인데 거안사위하라. 편안함에 거했을 때 편안할 때에 위태한 때를 생각을 하라. 사즉 유비라. 그 위태로움을 생각을 하면 대비함이 있게 된다. 그러면은 유비하면 대비함이 있게 되면 무환이라. 후환이 없게 되어진다. 이번에도 우리가 모두 다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빠른 시간 내에 지구촌 전체를 어려움으로 몰아넣었는데 우리의 이렇게 전통적인 유비무환 이런 정신이 있고 또 그러한 대처를 하고자 하는 모두의 이러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지금 잘 극복해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그리고 모두가 힘들고 좀 흔들릴 수 있는 시기에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문구를 한학서 중에서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그럴까요? 지금 저희 그 20학번 신입생 학생들이 아직 학교를 못 왔습니다. 네네. 대면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저희 사범대 1학년 입학생들 숫자만큼 논어의 첫 구절 학이 시습지면 불영 여로와 이거를 숫자만큼 써서 지금 족자로 써서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논어의 학이편의 첫 구절이 학이 시습지면 불영 여로와라고 했는데 학이편을 주자께서는 입도지문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입도지문이라. 도에 들어가는 관문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도라고 하면은 길도자 네. 해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도라고 하는데 그 도에 들어가는 관문이 논어 첫편 첫장이라고 논어 첫편 하기편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기 실습주면 불여 여로와 배우고 그것을 때때로 익힌다면 기쁘지 아니하겠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성현의 말씀처럼 역시 온고지신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온고지신하면은 옛 것을 본받아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라라고 하는 선현의 뜻이시지요. 앞으로 미래 사회의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것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현의 훌륭하신 전범을 본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온고지신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의 힘으로 삼고 싶습니다. 네, 저도 잘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나누다 보니까요, 저희가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혹시 못다한 말씀 있으시다면 지금 해주시죠. 지역사회에서 태어나서 지역사회에서 정말 그 박사 과정을 성신여대에서 하면서 그 시간 이외에는 청주를 떠난 적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청주대학교의 교육자로 임하고 있으면서 그동안 지역사회와 그리고 너무나도 부족한 저를 가르쳐 주신 훌륭하신 은사님들의 가르치심을 제가 후학과 함께하는 교육기관 내에 최선을 다해서 교육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 교육이 온라인 원격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그 대학에서 뿐만 아니고 이러한 온라인 강의라고 하는 것이 4차 산업 시대에 주목을 받고 있는 그 교육의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기회가 되어진다면은 우리 청주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그 세계를 대상으로 한 묵강의 인터넷을 활용한 대규모 공개 온라인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제가 하고 싶은 공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청주대학교 사범대학 김미선 학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속의 좋은 말들을 모두 따르며 살 수는 없어도 읽고 접하다 보면 우리 생활 속에서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고전 속 좋은 문장을 전달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밝게 설계할 수 있도록 무료 교육 봉사를 계속하고 싶다는 김미선 학장. 앞으로 저희도 그의 행보를 응원하고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